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 70살,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73살 저희 남편이 늦은 밤 혼자 흔히 애기하는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부끄럽고 또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이 혼자 성인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73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된 대화와 이해는 어떤 나이에도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듦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 우리의 필요와 욕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노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과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숨 가쁘게 살아온 나에게 이런 여유로운 아침은 은퇴 후 얻은 소중한 선물 같은 거죠. 이날도 평소처럼 베란다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단풍이 참 곱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남편 영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영호가 밤에 자주 깨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나는 간호사 경력으로 봤을 때 전립선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병원에 가자는 말만 꺼내도 난리가 났어요. 전직 체육교사라 자기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남편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죠.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자다가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어. 몇 년 전부터 따로 방을 쓰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각자의 공간이 있다는 게 때로는 필요한 일이니까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남편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원래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왠지 궁금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화면 보호기만 돌아가고 있었지만 책상 위에 있던 휴지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간호사로 40년을 일했잖아요. 그 흔적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 욕구도 사라진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방에서 발견한 것들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배신감, 아니면 당혹감, 그도 아니면 내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책상 위를 정리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실수로 건드렸어요. 그러자 화면 보호기가 사라지고, 아, 정말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보고 있던 사이트가 나타났어요. 노년층을 위한 성인 콘텐츠 사이트였어요. 얼른 화면을 끄고 방에서 나왔죠.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슬픈 감정도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니. 남편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워서. 아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니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년기 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가정에서는 그 주제를 외면했던 거죠. 어쩌면 나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영호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커피를 타면서 물었어요. 오늘 뭐 먹을래?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뭐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그러는데 된장찌개 해줄래?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요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 같던데. 괜찮아. 또 시작이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 남편은 항상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간호사 경력으로 보면 확실히 전립선 문제가 의심됐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이 병원에 가도록 먼저 설득해야 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랜만에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사랑했을 때,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네요. 그리고 짐작은 가는 것이 있지만 제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남편을 믿고 싶었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아니, 겉으로는 그런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일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남편과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온갖 문제에 대응했던 나인데, 정작 내 남편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남편의 그런 행동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여보, 요즘 괜찮아?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했으면 해서.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자주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밤에 잠은 잘 자. 전립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얘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괜찮다고. 그리고 병원은 안 가. 뭐가 문제인지 나도 알아.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식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문득 남편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직 자지 않고 있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나는 숨을 멈췄어요.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내가 다가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화면에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남편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남편의 표정에는 쾌락보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서운함, 충격, 미안함,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 환자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봐왔나요?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의 외로움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침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뭔데?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어젯밤에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봤어.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더니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저 모든 것을 부정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었어. 그때 내 방에서 빛이 새어 나와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내 사생활을 엿보는 거야? 내가 뭘 하든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남편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놀랐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상관할 일이라니. 우리는 부부잖아. 내가 혼자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주방 싱크대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라는 거야? 여보, 나 성욕 있어요. 자위해도 돼요. 이런 말을 하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나 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나이가 들어도 그런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간호사로 있을 때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 남편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래. 넌 전문가니까 다 알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왜 우리 부부는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없었는지 생각해 봤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나도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나도 우리 사이에 그런 부분이 사라진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거든.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미수가 사람이 나이 든다고 그런 감정까지 늙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냥 표현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았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서로 솔직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뭘 어떻게 말해? 우리 세대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꺼내? 내가 내 상태를 거부하면 이런 나이에 변태 취급받으면 난 어쩌라고? 요즘처럼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말을 듣자 전립선 문제가 떠올랐어요. 간호사 경험으로 봤을 때 영호의 증상은 분명 전립선 비대증 같았거든요. 여보, 그거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어. 제발 병원에 가보자. 그리고 그런 영상 보는 것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거라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로 숨길 게 뭐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 이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병원에 간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평소처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것 같았죠. 식탁에 홀로 앉아 커피가 식어가는 걸 바라봤어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이 있었다니.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지냈다니. 남편이 나간 후 쓸쓸한 마음에 친구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내 오랜 친구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남편과의 문제를 자세히 말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선미야, 시간 있어.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미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그냥 남편이랑 좀 다퉜어. 나이 들면서 서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선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부부는 그래 오래 살수록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한 거야. 남편은 요즘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은 가자고 하면 화만 내고. 아, 남자들 다 그래. 우리 남편도 그래 아프면서도 괜찮다고만 해. 그런데 미수가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선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 문제라니? 선미가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모임에서 경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남편이 나이 들어서도 그런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동안 나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맞아, 남편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알게 되자 너무 부끄러워하고 화를 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이고, 다들 비슷하구만. 우리 남편도. 그래, 처음엔 나도 당황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에도 좋대. 특히 남자들 전립선 건강에는 더 그렇고, 우리 둘이서 상담도 받아봤어. 상담, 너희가. 그럼, 노인성 상담이라고.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 우리 은마 아파트 복지관에서도 하는데, 너네 동네는 없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참여해 본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선미가 계속 말했어요. 미수가, 너 간호사 출신이면서 이런 건 모르면 안 되지. 자기 남편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회복하고, 일석이조 아니야? 영우 씨 설득해서 한번 같이 가봐. 선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내가 간호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의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선미야.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남편이 과연 그런 상담을 받으러 갈까? 걱정 마, 무조건 건강 검진이라고 하면 돼. 그러다 자연스럽게 의사가 그런 얘기 꺼내면 영우 씨도 더 편하게 받아들일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죠.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직은 서로 상처받은 상태지만 45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이 문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 산책하고 금방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컸나 봐요.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죠. 혹시 남편이 오나 싶어서요. 오후 3시쯤 선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어때? 영우 씨랑 얘기해봤어? 아직 남편 안 들어왔어. 아침에 다투고 나가버렸거든. 에이, 남자들 다 그래, 잠깐 화나면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으려고 하지.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런데 선미야, 내가 아까 말한 그 노인성 상담 정말 도움이 됐어. 선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엔 나도 부끄러웠지. 그런데 상담사가 정말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우리 같은 노부부가 많이 온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나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전문적 지식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맞아. 자기 일이 되면 다 그래. 근데 미수가, 너 오늘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올래? 마침 오늘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보는 게 어때? 선미의 제안이 반가웠어요. 남편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만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지금 갈게. 선미의 집은 우리 집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금방 도착했죠. 선미는 현관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 속상했겠다.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자. 선미의 집은 항상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화분이 가득한 베란다. 우리 집보다 더 생기가 넘쳤죠. 여기 앉아, 녹차 내릴게. 선미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팸플릿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년기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의 관계, 건강한 노년을 위한 부부 소통법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게 다 복지관에서 가져온 거야? 응, 지난주에 특강이 있었거든. 꽤 유익했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노년기
건강에 대해 강의하셨는데 특히 남성 노인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 팸플릿 중 하나를 펼쳐보니 전립선 건강과 규칙적인 성생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전립선액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 그리고 노년기에도 적절한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려 있었죠. 선미가 차를 들고 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이것 좀 봐. 여기에 보면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써 있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 맞아. 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도 그런 상담이 많았어. 특히 남자 노인들은 전립선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자위행위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들 부끄러워했지. 그러게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대. 선미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그런데 미수가 너랑 영우 씨는 그런 관계가 언제부터 줄어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 나는 갱년기도 있었고, 남편은 퇴직 후에 우울해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런 관계가 거의 없어졌지.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해. 우리도 그랬어. 그런데 미수가 이건 꼭 알아둬. 나이 든다고 그런 감정이나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래.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이진 않아도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건 여전히 중요하대. 선미가 건네준 또 다른 팸플릿에는 노년기 부부의 소통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노년기 부부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한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밀감의 형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이 들었어요. 남편과 나는 그동안 이런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회피했던 거죠. 선미야, 어떻게 그런 대화를 시작했어? 나는 오늘 아침에 꺼내보려고 했는데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 선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내가 먼저 건강 얘기로 시작했어. 우리 남편도 전립선 문제가 있었거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더라고. 혼자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던 문제를 의사가 건강 관점에서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의사의 말이라면 더 잘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무엇보다 전립선 문제는 분명 있어 보였으니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요. 미수가 너네도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결국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선미의 따뜻한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45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이런 문제로 서로 상처 주고 멀어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고마워, 선미야. 용기를 얻었어. 남편이 돌아오면 차분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노년이 되어 서로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선미가 준 팸플릿들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벤치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었나 봐요. 천천히 다가가서 그의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눈이 조금 붉어 보였어요. 혹시 울었던 걸까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창피해서 그랬어. 두 사람 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단풍이 물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순간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해지는 게 참 이상했어요. 여보, 자위를 한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더 슬픈 일이지. 남편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미수가,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두려웠어. 그리고 그런 영상 보는 거,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어. 내가 간호사였잖아. 그런 걸 왜 부끄러워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선민에 다녀왔어. 거기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왔어.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선미가 복지관에서 특강 들으면서 가져온 거야. 여기 봐, 전립선 건강에 규칙적인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셨대. 남편이 팸플릿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건강 상담 안내 문구가 있었죠. 선민의 부부도 상담 받았대.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팸플릿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자주 깨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끔은 갑자기 급해서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야. 내가 몇 번이나 병원 가자고 했잖아. 이제라도 가보자. 비뇨기과 박정민 선생님이 좋다고 하던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근데 내가 그런 영상 보는 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40년 넘게 간호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을 받겠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서로 오해한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문득 젊었을 때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첫 데이트 때 수줍게 웃던 모습, 결혼식 날 긴장한 표정,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얼굴.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영호였어요.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노년의 사랑이란 것도 참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전립선 문제도 확인하고 어쩌면 노년기 부부 상담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5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병원 가는 거 긴장되지.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어요. 좀 그렇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려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집을 나섰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끼고 걸었죠. 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약한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선미가 추천해준 박정민 선생님은 노인성 질환 전문이라고 했죠.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이 말했어요. 미수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의사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그냥 소변 문제만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 자위 얘기 말이야. 걱정 마. 여보가 불편하면 안 할게. 하지만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어. 의사들은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창피한데. 이해해 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여러 노인 부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비슷한 이유로 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30분쯤 기다렸을까 간호사가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김영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남편이 말을 망설이자 내가 대신 설명했어요. 남편이 최근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요. 한밤에 3번 이상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가 많대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영호가 조금 편안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엔 자다가 너무 자주 깨서 피곤해요.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불편한 감각이 있으신가요? 소변 주기가 약해졌다거나 소변을 다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변 주기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보이네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 해보고 초음파로 전립선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에 남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검사를 위해 영호가 다른 방으로 안내되고 저는 진료실에 남았죠. 사모님께서는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물으셔서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접수할 때 직업란에 전직 간호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기본적인 것들은요. 하지만 환자 가족의 입장이 되니 마음이 다르네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해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 대부분 증상이 완화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노년기에. 그러니까 성생활이나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선생님은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자위행위는 전립선에게 원활한 배출을 돕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23회 정도의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제 질문이 부끄럽지 않았냐는 듯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그런 활동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성적 활동은 몇 살이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노년기에 이런 활동이 심리적 건강과 부부 친밀감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때 검사를 마치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초음파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제 좀 익숙해진 듯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검사 잘 끝났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선생님이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검사니까 걱정 마세요.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박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져 있네요.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안도의 표정으로 물었어요. 암은 아닌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비대증이에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합니다. 이제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쭤본 그 내용일까요? 선생님의 눈빛이 그런 의미로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에게 원활한 배출을 도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나 자위행위를 통한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런 활동이 실제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23회 정도의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나 봐요.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편안했어.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는 그런 대화를 못했던 거잖아.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 살짝 떠올랐죠. 집에 돌아와서 약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저녁에 뭐 먹을래? 오랜만에 외식할까? 우리 결혼기념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 좋아,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중국집은 어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외식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죠. 병원에 다녀온 후로 뭔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말했어요. 미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혼자 고민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짧아? 서로 도와야지.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내 방을 노크했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녀온 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길 하나에도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반자 정도로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시 부부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였죠. 여보, 요즘 좀 어때? 약 효과가 있나 봐. 영호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밤에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나. 전에는 서너 번씩 깼는데, 그럼 잠은 좀 푹 자. 그렇지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좋아. 미수가, 뭐 말이 맞았어.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남편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들,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니 저도 더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박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먹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도 건강에 좋은 것들로 바꿨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로서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변하니까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천천히 다가가니 그것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미수가, 넌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글쎄, 아마 생각은 못했을 거야. 나도 나이 들면 그런 감정이나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이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이 있어도 내가 원치 않을까 봐 말 못했어. 우리 나이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나도 비슷했어. 내가 간호사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일이 되니까 다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남편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자위를 한 건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그걸 알게 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웠지.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참 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감정과 생각은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솔직하게, 더 편안하게 서로를 대하게 됐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네. 다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 맞아. 우리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많은 노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남편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린 운이 좋았어. 내가 간호사 출신이라 건강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혼자 고민하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저녁에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미수가, 우리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더 편안해진 것 같아. 마치 다시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맞아. 뭔가 새로운 기분이야. 젊었을 때랑은 다르지만, 이렇게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우리 부부 관계가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 다시 가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는데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먼저 씻고 나왔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럼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박 선생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어.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박정민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약은 잘 드셨나요? 남편이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박 선생님이 나에게 물으셨어요. 사모님, 집에서 보시기에 남편분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활기차고 잠도 잘 자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활 습관 개선도 도움이 되셨나요? 내 얼굴이 살짝 굵어졌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건 건강 관리의 일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두 분께서 서로를 잘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노년기에는 부부 간의 소통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지. 며칠 후 우리는 복지관의 노년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년기의 부부 간의 친밀감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죠. 정원 벤치에 앉아 남편이 물었어요. 미수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당신은? 나도 그래,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는 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됐어. 진정한 사랑은 그냥 열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